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땜빵 전문 활력킨 오간입니다. 예, 같이 진행하는 우리 유필라님이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이 보조 진행을 맡아주시는 우리 오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증가한 스트레스, 코티솔이 건강에 미친 영향입니다. 코티솔이 뭐예요? 코티솔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이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증가하고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솔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코티솔도 많이 써요. 하이드로코티손이라는 주사도 있고, 뭐 덱사메타톤 처방하는 뭐 스테로이드 약이 다 코티솔이에요. 덱사메타손.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힐 때 저건 걸 고용량으로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몸에서 원래 저 분비가 되는데 저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계속 나오는 분들은 그냥 많이 안 먹는데도 근육도 좀 빠지고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목뒤가 볼록해지고 얼굴은 문페이스처럼 동그래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한번 다루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 배경에 나오는 이 빨간 책은 2013년도 9월이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네요. 예, 세월이 참 빨리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전 국민의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고자 급하게 저희 대한만성피로학회에서 이걸 번역한 책이죠. 근데 그게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분들은 요걸 참조하시면 좋고, 이제 사실 외국에서는 이 책이 되게 많이 팔렸고,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이 책을 보고 살이 빠진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사실은 인슐린도 올리고 스트레스만 낮춰도 살이 많이 빠지거든요. 정말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이 진짜요? 코티졸 커넥션이라는 책이 원 제목인데, 이 책 보고 살이 빠진 분이 많아서 그 뒤에 비만 편이 또 나왔어요. 얇은 책자로. 근데 그건 번역을 안 했는데 이 내용만 봐도 체중 빠지는데 도움 많이 돼요. 이걸 알려야겠네요, 빨리. 왜냐하면 저탄수화물 식이할 때 아니면 단식할 때, 간헐적 단식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저탄고지도 잘 안 되고, 아무리 저탄수식을 해도 스트레스 자체가 인슐린도 올리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으로 돼버려요. 제가 지금 간헐적 폭식하고 있는데 3시간만 딱 폭식하고 나머지는 다 굶고. 아니 근데 이게 폭식 뭐 그냥 재밌자고 하신 얘기죠. 폭식까지는 아니고 간헐적 단식을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간헐적 단식이 힘들어요. 공복감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희가 쓴 책, 번역한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사실 알았어요. 진짜요? 완전 몰랐어. 이렇게 그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거를 왜 소개했는지 참. 소개할 만하니까 소개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코티솔이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코티솔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 올라가면 안 좋죠.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만성적으로 코티솔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지? 그거 나옵니다, 뒤에. 코티솔이 계속 올라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자, 이게 저탄고지와 다이어트 이런데 아주 허리둘레, 개미허리 만드는데 아주 큰 적이 코티솔이에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물리쳐야겠다. 예. 개미열이 만들어야지. 코티솔이 높으면 근육을 분해시킨다. 그래서 ET 체형이 돼요.
배만 나온다. 그러니까 팔다리는 얇아지고 근육이 얇아지고 배만 볼록해져요. 오. ET처럼 돼버리고 가끔 ET 같은 그 코티졸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야?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분들, 뭐 이 가족 문제, 뭐 속썩이는 이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소송 여러 가지들이 코티졸을 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근육이 자꾸 분해가 돼가지고 근육이 얇아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이 일단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네. 체중 빠지는데 굉장히 불리하죠. 점점 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게 되고, 맞아. 예, 근육은 늘려야 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죠. 내장 지방. 왜 내장 지방이 증가해요? 원래 코티솔이 증가하면 이 내장 지방이 증가해요. 뱃살이 나와요. 배가 이렇게.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배만 볼록하게 나오죠. 그래서 배를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러면 제일 좋은 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탄수화물을 잔뜩 먹고 이렇게 알코올, 맥주를 이렇게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배는 아주 마음껏 나오게 할 수 마음껏 있어요.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어떻게 하면 근데 허리를 배를 나오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고 가끔 그런 여성분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좀 살이 찐 것처럼 보이고 싶다. 그래서 아침처럼 얼굴이 부은 상태로 있고 싶어. 근데 왜 얼굴은 붓기가 빠지고 왜 다리는 붓기가 안 빠지고 막 점점 이러시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얼굴이 붓기가 안 빠져 있으면 마치 뭐 그 지방 이식한 것처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데요? 그래서 막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얼굴 붓기를 안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건강한 게 아니다. 저렇게 말씀드렸죠. 짜게 먹어야겠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 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아도 당뇨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뇨가 진짜 무서운 병이라 했는데. 예, 당뇨가 무서운 병인데 단 거를 많이 안 먹어도 스트레스만 받아도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가라앉히려고 스트레스 인자로서 코티졸이 더 나와요. 원래 몸에 염증 있을 때 코티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네. 어디가 가렵거나 이럴 때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맞아요. 코티솔이 쫙 나오거든요.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염증 있는 사람들이 배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코티솔 호르몬이 밤에 제일 낮거든요. 제일 네. 떨어지니까 밤이 되면 애들이 열나고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긁고 그러는 거. 근데 새벽에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 덜 가려워지고 덜 아파 열이. 왜냐면 코티솔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코티솔이 높은 환자분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게 그 정상이에요. 이게 그 초록 색깔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 웨이킹 그러니까 일어나서 네. 아침, 점심, 자기 네네. 전인데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티솔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 이 밑에 떨어지면 너무 피곤한 거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코티솔이 올라가니까 코티솔 때문에 각종 병증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세요. 코티솔이 완전 고공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날고 있죠. 도대체 몇 배야? 이게 뭐 이게 한 100이라고 치면 한 500은 5배씩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뭔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아침부터 올라가니까 출근하셨나? 그래서 여기 보면 24시간 프리 코티졸이 거의 끝까지 올라가 있죠. 진짜 그렇다.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배가 나오고 ET 체형이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저탄고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염증 반응이 몸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죠. 혈관 질환 염증, 뼈의 염증 이런 것들. 거의 화병이네요, 화병. 화병이 상당히 많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티졸은 식욕을 증가시켜요. 금방 배를 고프게 만들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안 자는 날 다음 날 예를 들어 시험을 밤새고 공부했다.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서 밤새 공부하면 그 다음 날 코티솔 수치가 100%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간다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자기도 모르게 되게 많이 먹어요. 맞아. 잠을 안 자면. 맞아. 진짜 잠을 안 자면은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단계 땡기게 되고. 그게 코티솔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 잠을 안 자면 네네. 그래서 살이 찌고 배가 나와요. 아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맞아요. 잠 많이 자야 돼요 진짜. 그다음에 그 이게 이제 SIGA라고 쓴 게 이제 네네. 장에서 분비되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얘기인데 이건 장내 면역에 관계된 것인데 이것이 떨어지면 감염이 취약해지거나 장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떨어져요. 이뮤노글로불린 A가 떨어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사람은 장 누수가 안 낫는 거예요. 장 치료를 해도. 근데 장에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세로토닌, 가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게 안 나. 안 나니까 세로토닌, 가바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계속 악순환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장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장 누수가 안 낫는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 아무리 좋은 유산균제나 장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다 울트라바이오틱스 먹잖아요.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장이 안 낫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격리를 시키든지 핸드폰을 뺐든지 어떤 형이시?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든지 어떻게 수를 써야 돼. 안 그러면 집에 있으세요? 이게 장 누수가 안 낫는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좋은 걸 써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나요. 장 누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지만 받고 싶어서 하지만 스트레스라고 자기가 인지하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받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가 길이 막혔을 때 네네.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악 틀어놓고 막 룰루랄라 하잖아요. 맞아.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틀린 틀린 거죠. 마음가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면을 보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절름발이다. 한 발밖에 지금 한쪽 다리가 안 좋아서 수술해서 안 좋아. 야, 그럼 내가 한쪽 다리라도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그렇죠. 내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아이고 그나마 한쪽 눈이 보여서 다행이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야 그래도 한쪽 귀는 내가 있어가지고 대화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똑같은데 한 사람은 뭐 굉장히 괴로워하고 맞아.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외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는데 왜 원장님 멋있으세요? 여러 가지 제가 뭐 신체적인 어떤 결함 없으세요? 결함도 좀 있었고 외모의 결함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 이겨내고 지금 살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힘내시고. 네네. 그다음에 코티졸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당 올라가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나서 당뇨가 생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진행되면 이제 당뇨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슐린은 또한 코티졸 분비를 자극해. 코티졸을 왜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티졸은 자꾸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또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명상 잘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요인을 내가 만드는지 내가 받고 있는지 자꾸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안 좋은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뼈를 분해시킴. 분해시킨다고요? 네,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와요. 이거 근데 분해란 말이 너무 말은 조금 갑자기 막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뼈를 분해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뼈를 약하게 한다라든지 뭐 골다공증을 빨리 오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골 손실을 뭐 증가시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빠르게 아니 그대로 번역한 거니까 이제 뼈를 분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골다공증 온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겠네요. 키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줄어. 너 스트레스 자꾸 너 이렇게 화내면 키 준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예요. 옛날 말 너 자꾸 스트레스 그렇게 화내면 너 저 임플란트 해야 된다. 원장님 저 임플란트 했어요. 아니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네네. 개과천선하고 갱생하겠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말 하고 네네. 본인 마음으로도 이렇게 이쁜 말 하고 네 항상. 이게 여성은 말을 이쁘게 한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네 원장님. 예. 그래서 그다음에
항체를 생산하는 H2 면역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암 감염을 줄이는 다른 면역을 억제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암이나 감염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너 그렇게 화내면 너 암 걸린다. 안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나 안 걸릴 것 같아.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런 말 쓰면 안 돼. 예, 말에 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말은 말은 진동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계속 되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에 기운이 있어. 우리가 맞아. 그 노래 가사처럼 된 뭐 가수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목 따라간다. 막 이런 그러니까 말을 항상 그 좋게 얘기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내 혼자 생각하는 생각이나 마음 그 마음가짐도 그 단어를 잘 골라야 돼. 누가 뭐 몰래 내 생각을 도청하고 뭐 내 귀에 도청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해도 정상지. 내가 어떤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지도 내 몸의 진동과 이 에너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예, 그게 다 바뀌어요. 기 에너지에는 중요한 거예요. 네. 밑에 또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장누수가 생기고 이뮤노글로빈 A가 감소돼서 장누수 생기고 코티졸은 더 kup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심 그 항진이 있는 사람이 장누수가 더 악화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 생기니까 배는 나오고 면역은 떨어지고 뼈는 자꾸 약해지고 이게 있는 거죠. 근육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한다. 전두엽은 이게 전두엽이 여기 앞에 전두엽이 어디에 앉아? 앞에 앞머리 앞머리? 이마 볼록한 앞통수. 앞통수죠. 그 이게 이제 기억력 집중력과 관련돼 있는데 지능과도 관련이 있고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뇌가 힘들어해요. 여기가 더 이상 날 쓰지 말아줘 이렇게 전두엽 활동이 억제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이제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지.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우울증이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막 복잡하고 머리가 꽉 찬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말고 그때는 딱 내려놓고 업무 내려놓고 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뭐 웃기는 걸 좀 본다든지 아니면 좀 가벼운 운동이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뭐 재밌는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쉬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들 몸에 병이 오는 분이 있어. 한 번 집중하면 쉬지 않고 막 새벽 3, 4시까지 맞아요. 안 쉬고 계속 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모르고 막. 그게 이제 일종 성격인데 그게 그러다가 뇌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빨리 치매 온다 이게 말이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뇌 해마에도 손상을 주고 네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곳이 해마거든요. 아,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까먹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어요. 그다음 뇌하수체 기능을 억제하고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6가지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중에 성장 호르몬도 만드는데 성장 호르몬이 뭐예요? 항노화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너 빨리 늙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키가 작아지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나빠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요즘에?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저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맞아.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예. 미워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하고. 자, 증가한 코티졸 수치가 신진대사에 장기적으로 미친 영향 이걸 한번 보면은 아까 쭉 얘기한 건데 코티졸이 신진대사에 미친 효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식욕 증가, 근육 손실, 지방 산화 억제, 지방 축적 증가, 이것이 만성적 건강 문제로 되면 비만, 살찐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줄 고콜레스테롤증과 고지혈증, 그게 오래되면 심장 질환이 된다. 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네네.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 산화시키니까 심장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혈압도 올리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분들이 보통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거나 화를 남한테 안 내면 속으로 쌓아놓는 게 많은 분들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좀 어떤 남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좀 혈압이 높다. 근데 굉장히 젠틀해. 식사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젠틀해. 근데 혈압이 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본성은 약간 화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화내는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조금 내봐서 대처하는 그치 그런 걸 봐야 돼. 왜냐면 혈압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화가 좀 있는 걸 많이 봤어 지금까지. 제가. 그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보시고 왜냐면 결혼했다 갑자기 혈압이 있는데
뇌 경색이 반만 와가지고 반신불수 돼봐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다 수발할 건데. 그래서 그거 다 그러면 그 부인이 다 그냥 병치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 전에 다 건강검진 양쪽에서 교환하고 다 보고 그 신체 건강한지, 특히 남자가 뭐 있어 신체 건강하고 쫓아나지 않고 그걸 중요한 거지. 맞아요. 마음이 여유롭고 의지가 될 수 있고 좀 유치해도 그냥 심플해도 괜찮아 남자들은. 맞아. 대신에 이제 건강하고 좀 울타리가 돼줄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막 저 안으로 막 쌓인 거 있고 그냥 막 때 올리고 이런 남자랑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잘 봐야 돼요. 진짜 왜냐면 근데 잘 데이트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이잖아. 서로 안 보여주잖아. 안 보여주고 모습만 보여줘. 여성들도 이게 약간 맨날 밤에 좀 어두컴컴한 데서 보면 이뻐 보이는데 그것도 다 보면 화장하고 막 조명 막 좋은데 다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많이 다른데 이제 남자들이 그거 모르고 만나다가 이제 막 이게 혹 넘어가지고 그런 경우 있는데 일단은 너무 딴 데로 새지 말고 일단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많은지 보자. 네네. 그리고 내가 혈압이 있다면 그런 화를 갖다가 자꾸 배출시키는 그리고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갖는 연습을 해서 네. 혈압을 떨어뜨리자. 그다음 밑에 네. 또 읽어봐 주세요. 뇌의 신경화학적 변화. 도파민, 세로토닌. 예,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우울 불안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도 코티솔 수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위축이 된다는 거지.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알츠하이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는 뼈니까 뇌 이제 골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는 뇌가 위축되니까 이제 남아 도는 거지. 하여튼 뇌세포가 위축이 빨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여튼 이제 뇌를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의 증가. 이게 오래되면 당뇨가 되죠. 그 다음에 골 흡수의 증가. 그렇죠. 이제 이게 골다공증이죠. 그러니까 뼈가 자꾸 이제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뼈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감소. 그러니까 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생존하냐 마냐 이런 생존 모드이기 때문에 생존이 일단 돼야 생식을 하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생존이 안 되면 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여성들이 젊은 나이에 와서 월경이 안 나와. 조기 폐경도 사실 그게 코티졸 올라가는지 잘 보면 많아요. 그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곱게 먹어야지 생기도 오래 하고 조기 폐경 안 오고. 그다음에 이 남성 호르몬도 코티졸 수치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 테스토스테론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재료 콜레스테롤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있어. 확실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남자들이 정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면 맨날 병원에 비아그라 타러 와요. 비아그라. 그 타러 오는 남자들이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와. 그러니까 이 남성의 혈관 질환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가장 얇은 혈관부터 올 건데 제일 얇은 혈관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생식기에 있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단지 나는 심리적으로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벌써 동맥경화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밤일에 문제 있는 남자들은 일단은 좀 만나보고 좀 시원치 않으면 저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혈관 질환으로 나중에 다른 좋은 혈관 정보입니다. 아무리 저 성격이 좋고 그래도 이게 알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맥경화 시작된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남성의 음경혈관에 있는 그 혈관이 제일 먼저 막히기 시작해요. 아니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순서가 작은 혈관부터 시작해서 큰 혈관으로 점점 가면 막히니까 음경혈관, 눈혈관, 신장혈관부터 막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 관상동맥, 경동맥, 뇌 이런 데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럼 일단은 이제 여기 음경혈관 이런 데 막히기 시작하면 일단 데이트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심장혈관, 뇌혈관 이런 데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수발 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완전 짐을 떠안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면역세포 수와 활성도 감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세포들이 약해져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잦은 감기, 독감, 감염이 자꾸 와요.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이 살아봐. 옆에 있으면 옮을 거 아니야. 아니 10번이면 10번도 안 옮아도 한 3분의 1을 옮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뇌신경 전달 물질 합성 감소. 그렇죠. 그러면 특히 기억력 같은 데 중요한
아세틸콜린이나 집중력에 중요한 도파민 같은 게 떨어지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하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돈을 못 벌어 와.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면 그건 또 문제지. 불화가 생기죠 이제. 제가 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할머니 분들한테 여쭤보면 남자가 뭘 잘해야 되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 일단 몸 건강하고 돈 잘 벌어오고 밥일 잘하고 뭐 성격 좋고 뭐 요거에서 다 끝나. 얼굴은 외모는 결국에 안 나와요. 외모는 얘기는 없어요. 외모 얘기 없어. 근데 그거 중요한 거야. 몸이 아프면 빨리 벌어놓고 일찍 죽든지 아니면 아픈데 계속 그냥 와이프가 돈 벌어서 수발 들고 이게 진짜 그게 힘든 거거든요. 힘들죠. 나도 여잔데. 그게 모든 여성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다음에 근데 제일 심한 거는 이제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 애들 막 교육비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죠. 아직 오가는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이런 좋은 정보를 가지고 네.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돼야죠, 이런 얘기가.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원장님이 엄청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다른 거 녹음하다가 제가 먹는 영양제 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중에 제가 먹는 아로마만 이제 올렸어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바르는 것도 있고 뭐 디퓨저도 있는데 뭐 먹는 영양제 많은데 일단은 다 복잡해서 먹는 아로마만 올렸는데 이게 마조람, 코파이바, 베티버, 그다음에 로즈마리, 프랑킨센스인데 제가 이걸 이제 요걸 계속 먹어요. 이걸 이제 하루에 뭐 한 10방울, 뭐 15방울씩 먹는데 이게 이제 코티졸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전 기력 떨어진 게 없고 약간 조증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코티졸을 조금 떨어뜨려주면 좋아서 저를 위해서 책도 번역했고 저를 위해서 이런 걸 골라서 먹고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다 그쵸?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길어지니까 다음 편으로 좀 아쉽지만 다음 편 일단 뭘 먹는지만 알려드렸어요. 네, 제가 이거 먹는 거 보셨죠? 많이 봤죠 원장님? 맨날 타서 먹죠. 맨날 보죠. 맨날 타서 먹어. 맨날 맨날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먹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날